제60조 사업의 종류 조항은 아주 중요한 조항인데요. 그 이유는 이 조항에 따라 기관의 사업 내용과 주 사업 판단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1항에는 주 사업 유형과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사업명은 명확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사업명이 너무 광범위하여 업종과 업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합한 사업명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상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만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먼 미래에 수행할 예정인 사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설립 인가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연도 혹은 연말 신청건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실제로 수행할 예정인 사업명만 작성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즉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업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 항에서는 신청기관이 수행할 기타 사업을 작성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혹은 필수 기타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소액 대출과 상호 부조 사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기타 사업에 표기해야 합니다. 물론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 사업과 기타 사업에 기재한 사업명은 사업 계획서, 수입 지출 예산서, 세부 사업 계획서에도 동일하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항이 기재한 모든 사업별로 세부 사업 계획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4항에서는 주 사업 유형과 판단 기준을 기재합니다.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 이 판단 기준은 다른 서류를 검토하는 기준이 되니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 사업 내용에 맞지 않는 사업 유형을 택하는 신청 기관이 없도록 안내해 주세요. 사업계획서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데요. 해당 연도 사업계획 부분은 총 5개 사업 유형별로 작성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기관이 정관상에 주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의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비워두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주 사업 유형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에 기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이 정관 사업의 종류 조항의 판단 기준을 지역 사업형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를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지역 사업형 부분의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중 사업비 항목 부분만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살펴볼까요? 왼쪽에는 주사업, 기타 사업별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정관 내 사업명과 그 순서에 따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사업비를 작성할 때는 수입 지출 예산서에 사업비 지출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총계는 주사업과 기타 사업 사업비 지출의 합계를 기재했는지 체크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업 계획서에서의 지역 사업 비율과 수입 지출 예산서의 합계와 비율은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비율 계산 시에는 지역 사업과 기타 사업의 지출만 포함하지만 수입 지출 예산서에서는 주 사업, 기타 사업 외의 수입도 분모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지역 사업형은 지역 사업 비율이 사업 계획서상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선택한 기관의 경우에는 인원수, 시간, 회 중에 하나만 택하여 기재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비율은 서비스 공급 대상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유형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 인원과 계획 등이
세부 사업 계획서에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을 택한 기관의 경우에도 판단 기준을 인건비와 직원 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기관의 계획에 따라 한 곳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 인원과 고용 계획 등이 세부 사업 계획서에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취약계층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위탁사업형은 위탁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획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검토 과정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체크해 주세요. 사업명을 기재할 때는 위탁 사업명 뒤에 위탁의 주체를 기재하되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합니다. 또한 예산에서는 위탁사업형을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 예산이 수입 지출 예산서의 수입 항목의 예산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계는 반드시 수입 지출 예산서의 수입의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위탁사업형에서 역시 위탁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익 증진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현저히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위탁사업형과 마찬가지로 이 유형 역시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증빙 자료 등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이 유형 역시 판단 기준에 따른 공익사업 비율이 40% 이상 충족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